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을 만나는 매거진 원입니다. 원불교 중앙교구가 마음 공부와 지역 교화를 기대하며 마음 공부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는데요. 함께 그리고 즐거운 마음 공부 주제로 이리교당에서 진행된 마음 공부 토크 콘서트 소식을 만나봅니다. 그리고 숨은 자리에서 다양한 교화 실적을 이룬 제가 출가교도의 공적을 시상하는 시타원 교화재단 시상식과 원불교 서예인의 축제, 원묵회 서예대전과 시상식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숲속 찾아가는 음악회로 지역교화에 정성을 쏟는 부산 울산교구 문현교당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원기 105년 총회에서 교단 제4대 제1회의 전망과 설계 방향에 대한 초안이 공개됐는데요. 원불교 정책연구소 소장 백산 동정수 교무에게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 추진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매거진 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원불교 종합 소식입니다. 원불교 중앙교구가 기존에 진행해왔던 교리실천 강연대회를 교도들의 마음공부와 지역교화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를 기대하며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로 새롭게 단장해 선보였습니다. 지난 15일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이리교당 대각전에서 함께 그리고 즐거운 마음공부라는 주제로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교리실천 강연대회를 청중들과의 대화와 공감의 형식으로 변화시켜 준비한 교화 프로그램입니다. 예타원 배현송 중앙교구장은 공부라 하면 우리가 많은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 공부는 매우 유쾌하고 재밌고 삶이 치유되며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이 사실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라며 오늘 발표하는 공부인들의 사례를 공감하고 서로 문답 감정해보며 자신의 공부길을 살펴봤으면 좋겠고 처음 시작한 만큼 미흡함이 있을 수 있지만 생생한 공부 체험의 이야기를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는 동일이교당 김현득 교무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표자로는 모현교당 이정심 교도, 이리교당 임혜수 이현도 교도, 도원교당 정명숙 교도, 동일이교당 윤수연 교도, 정토회 교당 윤미성 정토가 참여했습니다. 발표에 참여한 공부인들은 마음일기를 통해 평소 경계 속에서 공부했던 이야기를 공유하고 청중들에게 질문을 유도하며 문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화훈련부 산하 시타원 교화재단은 매년 교화 발전의 공로자를 발굴해 시상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여러 부문에서 공적을 다툰 공로자들이 시상식을 통해 그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시타원 교화재단 시상식이 지난 7일 중앙총부 화상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국내외 교화 발전의 공로가 큰 제가 출가 교도를 대상으로 표창하는 이번 행사는 법회권장, 입교연원, 교화단 활성화, 그리고 발전 공로 부문 총 4개 부문에서 8명을 선정했습니다. 법회권장 부문에는 남원교당 송혜자 교도가 수상했습니다. 송혜자 교도는 남원교당 원화예술단에서 가야금 지도와 리틀 아리랑 어린이 단원들에게 가야금 지도를 하고 있으며 본공회 부회장과 교화단 중앙으로 활동하며 교화에 조력했습니다. 입교연원 부문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교화 여건 속에서도 13명의 신입교도를 입교시킨 구로교당 강명원 교도가 수상했습니다. 강명원 교도는 입교와 함께 법회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
법회날 아침마다 차량 운행을 5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입교 연원 활동으로 50대 걷기 명상산악회 일원회를 조직해 교화 활성화에 조력했습니다. 교화단 활성화 부문에는 삼성교당 김도현 교도, 서신교당 강경민 교도, 동래교당 이인정 교도가 수상했습니다. 김도현 교도는 15명의 직장 동료와 친인척 20명을 입교시켰으며 강경민 교도는 법회 참석이 어려운 시기에 밴드 법회로 법회 출석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상황에 따라 야외 단회로 단원들의 평균 법회 출석률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원들의 신앙과 수행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또한 이인정 교도는 본인 소속의 교화단을 넘어 법회 결속 교도들을 알뜰히 챙겨 법회 출석을 독려했으며 교당 대소사에 앞장서 합력하는 등 교화에 크게 조력했습니다. 발전 공로 부문에는 서대전 교당 이봉원 교무와 오클랜드 교당 원선일 교도, 그리고 군산 교당 최용희 교도가 수상했습니다. 교당 신축에 교도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교당 운영 정상화에 정성을 다했으며 교화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해 교구 봉공회에 참여해 반찬 나눔 봉사로 지역사회 교화 발전에 기틀을 다졌습니다. 원선일 교도는 오클랜드 공과대학 심리학 교수로 본인의 전공 과목에 원불교 교리를 접목해 교화에 조력하였고 특히 국제마음챙김 학회에서 주관하고 AUT에서 주최하는 2019년 국제마음챙김 학술회의에서 세계 240여 명의 석학에게 원불교를 알리며 대사회적으로 원불교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예비 원무를 자처하며 교도 회장으로서 적극적인 교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용희 교도는 군산시 여성단체 협의회 회상 활동을 통해 후배 교도를 양성하며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의 주축이 되도록 인도하였고 군산지구 여성회장, 원덕회장, 지구교화협의회 의장, 군산교당 부회장을 역임하며 교당과 지구교화에 혈성을 다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립 10년을 맞은 시타원 교화재단은 고 시타원 심익순 대봉도의 유지를 받들어 원불교 현장교화 활성화를 진작하고자 원기 96년 설립됐으며 지난해까지 50명의 교화 발전 공로자를 선정해 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8명에게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시타원 교화재단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국내외 교화 발전의 공로가 큰 교화 현장과 재가 출가 교도를 시상했는데요. 한평생 현장 교화 활성화를 염원한 고 시타원 심익순 대봉도의 유지가 교화 활성화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원묵회는 매년 서예대전을 열면서 작품 활동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원불교 서예인의 축제인 원묵회의 서예대전과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원묵회 서예대전이 열린 가운데 지난 7일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어느덧 9회를 맞은 원묵회 서예대전은 스승님들의 법문과 선, 수행 등을 주제로 한문, 한글, 선묵화, 서각부, 캘리그라피 등을 선보이며 구도와 수행의 마음을 담아 표현했고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원 갤러리에서 전시됐습니다. 출품된 47개의 작품 가운데 대상을 수상한 김종성 회원은 정산종사 법어 공도편 12장에 대중의 마음은 마침내 덕 있는 이를 따르고 하늘의 뜻은 마침내 사 없는 이에게 돌아가나니라는 법문에 군심 경순 유덕자 천명 종귀 무사인 한문 필체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최우수상에는 오독관 회원의 선묵화 차은적 암초당운, 우수상에 김진수 회원의 한문으로 쓴 대종경 서품, 최순배 회원 영주, 유희전 회원 대종경 서품, 김효민 교도의 캘리그라피로 쓴 원불교 성가, 장려상에 이도전 회원의 대종경 신성품이 담긴 문인화가 당선됐으며 16개 작품의 특선과 24개 작품이 입선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승현 운영위원장은 법문을 소재로 서예작품을 창작했던 많은 수상작가들이 원불교 서예협회 회원으로 합류했고
신인 서예가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게 됐음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며 원불교 서예협회에서는 많은 인재를 발굴해 작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 있고 원묵회 서예대전은 교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인 만큼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교당의 고민은 지역 교화일 텐데요. 지역 교화의 좋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부산 울산교구 문현교당이 가을 숲속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며 지역 교화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 교당 방문을 유도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뜨락 음악회 등으로 지역 교화에 정성을 쏟는 문현교당이 깊어가는 가을 숲속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울산교구 문현교당은 매월 첫 주 법회는 연불, 좌선을 실습하는 선법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 진행된 선법회는 모든 교도가 함께 나들이에 나서 운문사 일대 숲속에서 선법회와 문화법회로 진행됐는데요. 연불과 좌선 실습의 일부 선법회는 최진방 교도회장이 이끌었고 2부 문화법회는 하광선 교도가 팬플루트 버스킹 공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이웃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기획된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은 운문사 일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함께 참여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는데요. 붉게 물든 단풍과 고즈넉하게 울려 퍼지는 팬플루트의 음악이 잘 어울려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함께 모인 교도와 나들이객들의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최진방 교도회장은 지난해 연말 세웠던 올해 계획들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매우 서운했는데 이번 행사만이라도 성사돼 매우 다행이다라며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의미가 크다며 날씨, 일정, 장소 등 모든 여건이 순조롭게 풀려 은혜로운 하루가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원심 교무는 근처를 지나가던 인연들이 발길을 멈추고 공연에 함께 참여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세상이 좀 더 맑아지지 않았을까 기대한다라며 연불 좌선 실습의 일부 법회와 2부 문화공연의 조화가 어우러져 뜻깊은 하루가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부산 울산교구 문현교당은 매월 1회 선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현교당의 숲속 선문화법회가 코로나19로 지친 교도와 지역민 그리고 관광객에게 위로와 선물이 되었길 바랍니다. 교단은 이제 3대를 마감하고 4대를 희망차게 열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요. 지난 6일부터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열린 원기 105년 총회에서 정책연구소는 다가오는 교단 제4대 제1회의 전망과 설계 방향에 대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교단 제4대 전망과 제4대 제1회 설계 추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원불교 정책연구소 소장 백산 동정수 교무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매거진 원에서 교단 제4대 1회 설계 추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기운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정수 교무입니다. 먼저 원불교 정책연구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궁금한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원불교 정책연구소는 종법사님 그리고 이제 원불교 최고 결의기관인 수의단회 그리고 이제 수의단의 산하 6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를 또 수의단회를 종법사님을 정책과 연구로 보좌를 하면서요. 또 아울러서 교단의 중요 과제 또 연구 개발해서 교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단의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교단에 있어서 소중한 기관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총회에서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를 추진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1, 2, 3대의 비전과 대별 사업을 좀 회고해 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좀 여기에서 좀 이렇게 알아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 대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대수가 이제 사회에서는 좀 들어보지 못한 원불교 많이 있는 그 용어거든요. 그 대수는 뭐냐면 그 배종사님께서 교단의 운영의 시간을 36년 단위로 이렇게 나눠 주셨습니다. 36년을 다시 12년씩 이렇게 구분해서 대종사님께서 경륜을 펼치셨고요. 그래서 교단에서는 매 12년이 되면 12년이 되면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그 설계를 해서 교단 정책의 방향을 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기 108년이 이제 3대가 마무리되고요. 109년도에 4대가 시작됩니다. 좀 3년이 남아 있는데 좀 여유를 가지고 4대를 설계해야지만이 교단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총회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 설계 추진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수의단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면은 지금 현재는 3대거든요. 3대인데 1대는 36년입니다. 1대는 이제 원기 원년에서 36년까지인데요. 대종사님 당대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교단 창립기 이때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창립 인연을 만나고 또 교재를 또 편정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미래 인력들을 양성해 나가는 그런 기간이었으면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 2대는 이제 정산 종사님과 대산 종사님 시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대는 이제 보면 그 일제 강점기 또 그다음에 또 말하자면 6.25 같은 그런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설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쭉 보면 정산 종사님의 그 4대 경륜 또 대산 종사님의 3대 경륜이 있습니다. 그 경륜에 바탕해서 교단을 이끌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대인데요. 3대는 이제 그 내기를 가지는 시기로 이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아마 교단 설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3대부터 12년 단위로 교단 설계가 이루어졌고요. 이때는 이제 내적 성숙과 아울러서 원불교가 그야말로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그 기간을 삼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6개 상임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전반위적으로 이렇게 교단 미래 방향에 대해서 설정하는 시기가 3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교단의 대별 사업 계획을 조직 구성에서 체계적으로 수립한 것은 3대에 들어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교단 3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려지고 있나요? 예, 이제 그 36년을 한 번에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사이에 이제 12년씩 또 12년을 4회로 나눠서 3번, 3번, 4번에 걸쳐서 이제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정원에 있는 기획실을 중심으로 해서 12년을 평가하고 또 쪼개서 3년을 평가하고 그래서 이제 수의단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해 왔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그 교정원 기획실을 중심으로 해서 교단 3대 36년 전반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별 사업은 시대 환경과 사회 변화를 예측하면서 시대 정신을 담고 있어야겠는데요. 교단 제4대 설계 추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시작인데 정말 그 교단 제4대 1의 설계는 정말 충분하게 소통하고 또 다양하게 공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평가로 끝나지 않고 이제 실행으로 그 연결되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이제 준비를 할 거고요.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4단계로 나눠서 이제 설계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이제 올 3월부터 이미 그 설계 준비위원회가 가동이 되어서 설계 특별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고요. 지금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내년 아마 1월이나 2월 정도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설계를 하려면 분과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사람이 또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6개 내지 10개 정도 분과가 만들어지면
분과 내 한 10여 명 정도가 이제 참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분과를 통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3단계는 이제 원기 108년도 1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분과에서 이제 논의가 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액션 러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구하고 있고 또 의제로 삼았던 부분이 구체적으로 실행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액션 러닝이거든요. 이런 작업을 거쳐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4단계는 이제 최종이고요. 이제 원기 이제 108년도에 이제 저희들 이제 그 설계가 마련되고 액션 러닝을 해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대중과 다양한 그 장소에서 공청회를 열 겁니다.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합할 거고요. 108년 11월에 이제 그 총단회와 또 총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또 설명회를 갖고 또 의견을 듣고, 그리고 108년 11월 정기수의단회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설계안을 올려서 거기에 승인을 받으면 아마 설계안이 이제 힘을 가지고 탄력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방금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4대 제1회 추진을 위해서 설계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설계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가 또 궁금한데요. 이번 설계 특별위원회 구성은 또 예년과 다릅니다. 그 위원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에 이제 그 출가 위주로 이렇게 위원장이 말하자면 임명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수의단원 중에 명산 김도훈 수의단원님을 이렇게 위원장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설계와는 많이 다른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명산 김도훈 수의단원님을 이제 위원장님으로 모신 이유는 좀 더 그 고당 구성원들과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관심을 극대화하고 또 좀 더 세상과 좀 폭넓게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명산 김도훈 수의단원님은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의단원님은 한국 사회에서 한국 경제의 참 권위자이십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고요. 그래서 이번 4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저희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위원장님으로 모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설계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설계 기획팀, 그다음에 평가 연구팀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설계 기획팀은 그야말로 4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고요. 평가 연구팀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이 설계가 제대로 이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평가 도구 척도를 새롭게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대 특별위원회의 아마 새로운 모습도 평가 연구팀도 같이 이렇게 띄워져 가지고 운영이 되어진다라는 부분이 아마 큰 특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회에서 핵심 과제를 5개에서 6개 선정하고 이를 통해서 정책 시나리오를 작성할 것이다라고 밝히셨는데요. 제4대 제1회 정책 시나리오 수립과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설계특별위원회와 다른 점이 바로 이제 그 평가 연구팀이 꾸려져 가지고 정책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이제 있거든요. 이 부분을 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동안 설계는 많이 해왔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교단이 나가야 된다라는 방향을 잡아왔지만은 이게 실천으로 연결된 부분이 그렇게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이 늘 반성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설계특별위원회는 정책 시나리오, 정책을 정말로 제대로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까지 구체화시키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그 정책 시나리오 팀이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107년 말까지가 이제 대체적인 설계안이 나오면 108년도 1월부터는 아마 구체적으로 정책 시나리오 팀이 가동을 해서 그 정책이 그야말로 제대로 실현이 되어질 수 있도록까지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교단 3대의 마무리와 4대를 새롭게 시작하는 교단의 방향과 전망에 대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우리 대종산인 교법을 더욱더 절실히 요청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단이 창립기를 거쳐서 3대를 지내오면서 우리 원불교가 우리 사회에 아마 튼실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 내린 힘을 바탕으로 이제 4대는 그야말로 원불교 세계화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종산이 교법이 우리 구성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교법으로 확산되어져 나가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특별위원회 사무실은 중앙총부 정책연구소의 사무실에 꾸려질 예정입니다. 혹시 총부로 오가시면서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꼭 방문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차 한잔 하시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연구소 직원이 서울에 있는 소태산 기념관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출근을 하거든요. 그때에도 이제 서울 오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충분하게 반영하고 또 충분하게 수렴해서 풍성한 4대 1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불교 정책연구소 소장 백산 동정수 교무였습니다. 교단 구성원과 소통을 통해 시대 환경과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고려한 교단의 방향이 세워져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인재 육성과 시대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희망찬 교단의 미래를 위한 설계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매거진 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발표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더욱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정산종사님께서 무슨 일이나 방심하면 이루지 못한다. 방심하지 않는 데에 성공이 있나니 끝까지 중단 말고 결과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개개인이 책임감을 갖고 1인 방역 사령관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일부 부주의한 사람들의 방심으로 지금까지 노력해온 방역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따뜻한 교화 현장의 소식을 전하는 매거진 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부처입니다.